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 저희 공연장이 2월 달까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그냥 3월부터 뭔가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2월 달까지 바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2월 달에 뭐 저희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이제 공연장들이 휴관이 되거나 이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준비할 거 준비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해야 되려고 생각했던 거라 무대예술 전문 자격증, 예, 음향 관련 이론 어, 교육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뵙네요. 그러게 이제 좀 자주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그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의외로 제가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음, 저희 동아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잘한 일인가, 뭐 고민이 될 정도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까 쉽게 막 해야지 관종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지 뭐 그런 느낌은 좀 안 들긴 해요. 근데 어차피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겨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좀 눈부신가? 예, 끄고 할게요 이건. 어 일단은 그 이 영상은 이제 총 15부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주요 골자는 무대 음향 2 책 문제 풀이입니다. 일단은 챕터 1 무대 음향 관련된 일부 관련된 거고요.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을 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 전공 자체가 뭐 컴퓨터를 원래 전공을 시작했기도 했지만 제가 음향을 전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음향 공부를 저도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세부적으로 막 이론이 어떻고 뭐 기본 원리가 어떻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서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동아리 내에서 교육하는 방식도 뭐 이렇게 뭐 세부적인 그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편하게 그 하는 식입니다. 어, 그러니까 가끔 가서 책을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하려고 하다가도 가끔 드는 생각이 그냥 그런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만나면서 하는 게 이걸 모르나? 이걸 왜 모르지? 그냥 간단한 거,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고 원리적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드시죠. 처음에 그 버스, 억스, 기본,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웠듯이 저희야 지금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놓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음향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전 내용이 뭔 내용이야, 뭐 이해가 안 되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약간 좀 제 달란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는 거예요. 막 좀 그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약간 쌈마이식으로 좀 쉽게 풀이하는 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음향에 대해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을 이야기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수준이 떨어진다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쪽에서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한도는 딱 무대 음향 3급 3급까지만 뭐 아이들 뭐 카시트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있어요. 막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뭐 이런 것처럼 제 교육은 무대 음향 3급 정도까지예요. 뭐 더 세부적인 그 공부는 뭐 스스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유튜브에 제 거 말고도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막 되게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걸 들으시는 게 좋고 그분들이 하는 세미나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 거는 그냥
되게 가볍게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 댓글에 막 저게 막 못 가르치네, 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댓글 다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아직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뭐 저한테 태클을 안 거시는 것도 있는데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중고생 대상이에요. 이게 여기 띄어나 중고생 대상 막 뭐 14세 이상 관람가 막 이런 거 막 전체 관람가 이렇게 전체 관람가 뭐 이런 용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제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좀 더 책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거고 또 저한테 이제 교육받는 많은 그 아이들이 다 중고생이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저희는 좋은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 저한테 배웠던 아이들이 자격증도 작년에는 4명이 땄고요. 뭐 4명 정도, 4~5명 정도가 이제 음향 관련된 대학을 진학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청소년 음향 교육에 대한 저희 회사 내에서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 청소년 음향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도 무대 음향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요. 뭐 1학년이 됐건 2학년이 됐건 저희 해보니까 고등학생도 딸 수 있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고등학생이 땄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따지 않을까 싶은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은 사실 열심히만 하면은 고3도 자격증을 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뭐랄까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해도만 있으면은 사실은 그 누구도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무대 음향 2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단은 이제 무대 음향 1이고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무대 음향 관련된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설 자격증 뭐 여러 개 있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무대예술 전문인이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면 무대예술 전문인은 그 취지 자체가 저희 공연장 일반 뭐 여러 가지 세종문화회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공연장의 법적인 근거로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장 500석 이상 공연장에는 음향, 무대, 조명 이렇게 세 가지 파트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법적인 것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음향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무대 음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공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뭐 저희 특히 공통 과목 보면은 무대 제도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음향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향이니까 음향만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이제 장점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다 보니까 시험도 약간 좀 철두철미하고 약간 그나마 여러 가지 좀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인정받는 것도 있는데 대상 자체가 공연장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공통 과목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통 과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3급 같은 경우가 40%인가? 40%일 거예요. 음향이 60%, 그 공통 과목이 40% 그래가지고 공통 과목을 신경 안 쓰셔가지고 그 과락이나 아니면 점수 미달로 해서 떨어진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음향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뭐 다른 사실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도 그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연장 안 들어가고 나는 음향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자격증 취지가 무대예술 관련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공통 과목도 좀 소홀히 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풀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너무 방대해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제가 힘을 들여가지고 할 정도까지가 아니라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고 무대명 2만 하겠습니다. 사실 1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주저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무대 음향은 무엇이고 무대 음향 전문인의 자질은 어떻고 뭐 음악적인 자질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사실 별로 할 내용이 없죠. 예, 그냥 넘어가는데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음향을 배우겠다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 뭐 제가 음향 교육을 개인적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까지 하면서 못해서 한 5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음향을 저한테 배우겠다라고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사실 가끔 보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음향이 됐건 뭐 무대가 됐건 조명이 됐건 아예 다른 분야가 됐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것도 괜찮다라고는 봐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3분의 2 아니 절반 정도는 진짜 절반 정도는 한두 번 오고 안 와요. 일단은 경험을 해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안 오는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노력을 안 하는 스타일이 있기도 해요. 그 나랑 안 맞는다 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네라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부류 중에 하나가 그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골목 식당을 보면서도 최근에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그냥 누가 떠먹여 주길 원해요. 그 자기의 돈을 들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누가 공짜로 가르쳐 주길 원하고 공짜가 아니더라도 쉽게 쉽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진짜 절반 내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듣기 제일 싫은 게 그 누가 가끔 그러죠. 음향 뭐 교회나 어디가 됐거나 작은 시설이나 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 음향 좀만 가르쳐 줘.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음향 좀만 가르쳐 줘. 그러니까 좀만 가르쳐 달래. 그래서 그 좀만이 뭔지를 뭐냐고 내가 항상 그런 얘기죠. 그 음향이라는 걸 배우려면 그래요. 배워야 될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단순하게 그냥 음향 하나만 배워가지고 뭐 음향 장비 콘솔에서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음향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이런 얘기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한테 나 피아노 치고 싶다. 피아노 좀만 가르쳐줘. 간단한 것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코웃음을 치겠죠. 피아노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 중에 땡땡땡 칠 것도 아니고 연주를 할 정도인데 연주 하나 정도 그냥 좀 배우면 되지 않나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피아노 한 곡만 한번 연주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 곡만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제가 2달 동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반 정도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는데 한 곡만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곡만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 이제 원장 선생님도 항상 기초부터 먼저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전 그 한 곡만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어요. 그런 겁니다. 음향도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책 내용도 많고.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대부분 절반 정도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한 네다섯 번 나와가지고 음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시도 자체가 일단은 약간 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노력도 안 해요. 이건 약간 연결되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반 정도는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고 그 또 절반 정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긴 해요. 모임에 나오고 이렇게 참석은 해요. 참석은 하는데 뭐 영상도 있지만 잠깐 공부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먹여주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개인 레슨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관심 있으면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이 책을 파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주입식 교육처럼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정리정돈 해가지고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이겁니다.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던져주면은 그 중에서 먹고 오늘 공부했어 이렇게 음향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중고등학생 때. 근데 항상 중고등학생 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향을 진짜 할 거면은 그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 아마 1권에서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음향 엔지니어스 자질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10명이 오면은 진짜 그 중에서 남는 사람은 한두 명 남는 것 같아요. 8명 정도는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아니면 버티긴 버티는데 그러다가 항상 핑계를 대죠.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포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6개월을 진행하는데 전혀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제가 이걸 왜 안타까워 하냐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할 때 미분적분 공부하다가 포기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큰 지장이 없어. 삶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저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냐면은 저한테 열정적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은 20대 이상이 많아요. 제 취지는 중고등학생에 포커스 맞췄는데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20대 이상이 많은데 사실 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 미리 저게 좀 정리가 됐으면 굉장히 좀 편하게 공부를 할 텐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고맙고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음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본인의 상태를 알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음향에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호기심으로 온 건지 호기심으로 왔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로 내가 갈 건지 말 건지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다 이쪽으로 밥 벌어먹고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워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제자를 봤을 때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음향 상급 정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세미 프로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저는 2년에서 3년 보거든요. 좀 실력이 좀 끼가 있었을 때 2년 정도는 죽어라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 정도 단계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언제 전문가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데 뭐 실력이 느나요? 제가 흔히 사실은 마지막 얘기하면은 옛날 애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마디 나눠 보면은 얘 실력이 어느 정도 티가 나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몰랐었는데 사람이 처음 만나고 음향하는 사람 음향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나면은 몇 가지를 물어봐요. 뭐 음향에 대해 뭐 아는 게 있는지 가볍게 몇 마디 한 5분 정도 5분도 아니야 한 3분 정도 나눠 보면은 이 친구의 실력이 딱 보여. 이 정도 실력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SPDIF 막 이런 거 물어봐요. 똑같은 거를 10번을 물어봐도 애들이 그걸 공부를 안 해. SPDIF가 뭔지 알아? 라고 이 질문만 우리 동아리 애들은 한 10번 들었을 거예요.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근데 10번 이상 이야기해도 모르겠는데요.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 관심이 없으니까. SPDIF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요?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뭐 제가 이야기한 용어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정도 된다. 실력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 실력이 그 정도 괜찮아지려면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읽었어요. 읽었으면은 SPDIF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대충 알아요. 이거를 두세 번 읽는데 며칠 걸리느냐? 제 생각에 진짜 맘먹으면 한 2주? 2주 정도만 읽어요. 두세 번 정도 읽는데 2주 정도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세 번 읽으면은 SPDIF가 뭔지 기본적으로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맘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방학이어가지고 이것만 한 달 동안 파면은 기본적으로 음향에 대한 이론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읽으죠. 안 하고. 제가 이 음향 시험 그 합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음향 관련 뭐지? 그 수험서 5번만 읽어라. 5번만 읽으면 최소한 필기는 합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5번을 읽어가지고 떨어졌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시험이 어려웠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부 안 하고 작년 거 풀었을 때 몇 점 맞았지 내가? 70점 전후로 맞은 것 같아요. 전체 아니다. 공통 과목을 내가 안 풀었구나. 공통 과목 안 풀고 음향만 60개 중에 제가 40개를 42개인가? 60개 중에 42개인가를 맞춘 것 같아요. 공통 빼고. 그냥 그렇다면은 이 책은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5번만 읽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어쨌건 그 자세는 약간 좀 그런 자세, 좀 능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겠다는 얘기는 보신 분이라면 어쨌건 시험을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이 되는데 청력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 부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음향하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안 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어폰을 아예 안 끼고 그나마 끼는 게 헤드폰이에요. 헤드폰은 그나마 이제 귀에 자극을 덜 주는데 이 나이가 드시고 음향을 많이 하시고 한쪽으로 이게 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두 가지예요. 귀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귀가 상하거나 두 가지인데 음향하시다가 귀 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그래도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나이 쓴 상태면은 모르겠는데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음향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음악을 좋아해서 음향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제 제자들 중에서 맨날 그 에어팟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말려요. 쓰지 말라고. 귀 상한다고. 지금이야 별 차이 안 느끼죠. 근데 그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청음 테스트를 해요. 주파수 고음 들을 수 있는 범위를 체크하는데 이어폰 많이 쓴 친구들이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처럼 음향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못 들으면 음향 어떻게 할 건데요? 귀가 음향 감독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시력이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조명이나 이런 쪽은 시력이 좀 안 좋아지면 안경을 끼면 돼요. 근데 음향 감독이 보청기 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음향하시는 분은 귀를 굉장히 아끼셔야 됩니다. 이어폰 가능하면 끼지 마시고 그냥 스피커로 음악 들으세요. 집에서 야외에서 말고 어찌됐건 그 귀 잘 보호하시고 어찌됐건 지금부터 이제 음향 교육 들어갈 건데 화이팅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 빼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약간 맞지 않는 것들은 빼먹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천히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